밀착 취재팀 정유림 기자입니다. 택시 미터기 오작동으로 인한 부당요금 피해 한 번쯤 경험하거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GPS를 기반으로 한 택시 앱미터기인데요. 그런데 TBS 취재 결과 검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앱미터기가 실제로 택시에 장착돼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현장으로 가보시죠. 택시기사 A씨는 얼마 전 전기식 미터기에서 앱미터기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새로 단 앱미터기에서 카드 결제를 했더니 오류 화면이 뜹니다. 바꾼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새 미터기인데도 먹통이 된 겁니다. 주행 불만이는 것도 안 됐었는데 오늘 아침에 내 카드로다가 이렇게 시험을 해봤는데 카드가 결제가 안 되고 내가 지금 얼마를 돈을 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앱미터기 요금이 부정확하게 산정된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정확하지가 않고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일을 며칠 안 했어요. 안고 있다가 이제 또 일을 해보니까 또 똑같은 요금이 차이가 나길래 이건 안 되겠다. 앱미터기는 GPS 수신 정보를 기반으로 택시 요금을 산정하고 터널이나 지하 도로 등 GPS 활용이 어려운 곳은 바퀴 회전수를 반영해 요금을 결정합니다. 이 때문에 요금이나 거리 산정 오차가 기존 전기식 미터기보다 적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요금 체계가 바뀔 때마다 일일이 떼어내 수작업으로 조정해야 했던 전기식 미터기의 불편함도 없습니다. 탄력적으로 요금을 적용해야 할 때 앱 업데이트를 통해 바로 반영할 수 있고 시외 구간을 이동할 때 할증도 자동 적용되는 것이 장점입니다. 서울에서만 7만여 대, 전국 25만여 대 택시 가운데 10만 대 넘는 택시가 앱미터기로 교체되는데 이런 잡음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택시 전기식 미터기입니다. 이 두 단말기는 서로 업체와 모델명이 다른 앱미터기입니다. 이 석대 미터기를 놓고 같은 거리를 달렸을 때 과연 요금의 차이가 있을지 직접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해보고 싶은 건 두 가지였습니다. 각기 다른 석대의 미터기에 뜨는 요금의 오차는 없을까? 앱미터기는 검정 기준을 제대로 통과한 것일까? 전기식 미터기는 바퀴 회전수를 세는 방식으로 앱미터기는 GPS 기반으로 요금을 계산합니다. 다만 GPS 수신이 불안정할 때는 바퀴 회전수를 추가해 요금을 보완합니다. 우선 GPS와 바퀴 회전수 신호를 둘 다 연결하고 달려봤더니 석대의 미터기에서 같은 요금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바퀴 회전수 신호를 끊고 GPS만 연결해봤습니다. 그 결과 A업체의 앱미터기는 4,000원, 전기식 미터기와 B업체의 앱미터기는 5,200원으로 차이가 났습니다. 요금이 더 나와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도, 요금이 덜 나와 택시기사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요금 차이는 A업체의 미터기 주행거리가 0km로 찍혔기 때문입니다. 터널이나 지하를 지난 것도 아닌데 GPS가 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 겁니다. 운임 산정은 GPS 정보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앱미터기 검정 기준에도 어긋나는 결과입니다. 반면 B업체의 앱미터기에는 주행거리가 제대로 찍혔습니다. GPS 신호는 끊고 바퀴 회전수 신호만 연결한 또 다른 실험에서는 A업체와 B업체의 주행거리와 요금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앱미터기가 GPS 정보가 아니라 바퀴 회전수를 가지고 구동되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번엔 행정구역상 다른 시도로 넘어갈 때 할증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시외 지역을 간다고 설정해놓고 실제는 시외 구간을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기본 요금 거리인 2km를 지나자 요금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A업체 미터기는 할증이부터 120원씩, B업체의 것은 100원씩 오릅니다. 시외로 나가지 않고 시내에서만 주행했는데 할증 요금이 붙었다는 것은 역시 GPS 신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A업체 측은 자사 앱미터기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택시 앱미터기 검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바퀴 회전수 신호를 연결하지 않고 앱미터기를 설치하면 아예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돼 오류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N미터기는 각 지자체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시계외 할증이 자동 적용되도록 설계됐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 예를 들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주변은 공동영업구역으로 보고 할증을 미적용하도록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며 시외 할증을 일괄적으로 자동 적용하는 경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국토부 규정과 지자체의 조례가 충돌하는 이 부분에 대해 공단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A업체가 공동영업구역에서 자동 할증이 적용돼 승객들의 항의를 받으니까 수동으로 버튼을 눌러 할증이 적용되지 않도록 개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조한 N미터기 검정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를 알게 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해당 N미터기에 대해 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N미터 단말기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지만 사전에 제대로 검정은 된 것일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N미터기 검정은 소프트웨어에 국한해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N미터기 검정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N미터기를 검정할 때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구성도를 살펴봐야 하지만 공단은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해당 업체의 N미터가 A 단말기에서는 작동하는 것으로 검정했지만 문제가 되는 B 단말기에서는 해당 앱이 제대로 구동되는지 확인하지 않은 겁니다. 게다가 공단은 검증을 제대로 받지 않은 B 단말기가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저희도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제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작사로부터 저희가 그 버전 정보랑 설치 단말을 확인을 요청을 드린 상황입니다. 이후 제품과 설치 모델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 검증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결국 어떤 단말기에서든지 택시 N미터기가 제대로 구동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부분을 놓친 겁니다. 이렇게 검정을 제대로 받지 않은 N미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은 고스란히 택시 기사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검정 N미터기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제작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검정 기준에 단말기 관리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며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말기 모델에 대해서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N미터기 프로그램을 검증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단말기를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이렇게 되면 발생하는 부분이 되는 건지 좀 이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도 택시 N미터기 검정에 사전 준비가 부족했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국토부에도 N미터기 검정에 관련돼서 관리 감독을 좀 강화하도록 요청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교통안전공단에도 이제 검정 지침이 좀 세밀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보완을 이렇게 요청할 생각입니다. 투명한 요금 산정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작된 택시 N미터기. 허술한 검정 체계와 시장 선점에 급급한 공급업체 때문에 택시 기사들의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TBS 이용철, 정유림입니다.